아이고 롯데야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의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312회고요 3월 28일 삼성전 경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범 경기도 마지막 한 경기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그 결정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경기는 일단 2대2로 무승부가 된 경기였고요. 기록을 이 기록이 아니고 다른 기록 봐야 되는데 2대2로 무승부였고 1로 인해 가지고 7승 3패 2무로 시범 경기 공동 2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경기에 따라 가지고 뭐 1등으로 끝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뭐 의미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뭐 잘하면 기분 좋으니까요.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우선은 그 제일 큰 소식은 일단 이거 같아요. 경기 외적으로는 그 최준용 선수를 마무리로 김원중 선수가 올 때까지 이제 기용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고민을 하던 노선발은 김진욱 선수가 맡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일단 보면은 가장 큰 게 최준용 선발 아니고 5선발은 김진욱이다. 이 얘기가 제일 큰 소식인데요. 보자면은 일단 김원중 대신에 최준용이 마무리 역할을 서튼 감독은 맡는다면서 최준용이 캠프 기간 중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선발 투수로서 등반할 때마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스프링 캠프가 끝날 때쯤 끝말 무렵 최준용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최준용에게 마무리를 맡기기로 했다고 결정을 했다고 했고, 김원중 선수가 복귀 후에도 최준용 선수가 선발 합류는 99.9% 아니라고 합니다. 선발에서 불펜으로 역할이 정해진 만큼 집중해주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했고, 앞으로 최준용이 선발이 될지 불펜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건 이제 더 앞으로 뭐 내년 내후년 더 미래를 얘기하는 건데, 캠프 동안 많은 준비와 단계를 거친 점은 칭찬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선발 기회를 줄 때부터 현실적으로 최준용 선수가 선발로 들어가는 확률보다는 불펜에서 여전히 있는 게 더 확률이 높은 경우긴 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선발로서 기회를 줘보고 본인이 부딪혀보고 증명해보고 이런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은 선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선발을 그래도 몇 번 기회를 가져보고 불펜에서 던지는 거하고 기회 줘서 못 받고 불펜으로 하는 거는 선수의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보직을 그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이 3번 정도의 최준용 선수의 선발 체험은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5선발은 김진욱 어제 투구 내용도 좋았지만 2경기 연속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 좋았다. 어제 부족한 투구수는 불펜에서 채웠고 지금 계획은 김준욱에게 선발을 맡길 것이라고 모습을 박았습니다. 뭐 2경기 연속 좋은 모습 4이닝 무실점 기록하기도 했고 또 투구수도 80개까지 불펜에서 채우면서 이제 5선발로서 준비가 된 모습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뭐 문제였던 제구 부분도 많이 좋아졌고 확실히 제가 거듭 얘기했지만 김진욱 선수는 선발로 가는 게 모두에게 맞다고 얘기를 했는데 5선발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마음이고요. 결국 우리 팀의 투타에서 가장 큰 대들보는 결국은 타자 한동희, 투수 김진욱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팀의 더 대들보로서 김진욱 선수가 올해부터 좀 좋은 모습을 저는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사실 확신을 합니다. 김진욱 선수는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작년에 처음 볼 때부터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잘할 거예요. 잘할 거고 그리고 이제 올 시즌 이제 개막이 거의 눈앞에 두게 되면서 서튼 감독의 디테일 야구가 이제 개봉 박두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팀의 특징이 좀 디테일하지 못하다는 그런 특징이고,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대로 팬이 많고 유니폼이 많이 팔리고 응원이 뜨겁고 공격이 강하고 극적인 경기도 흔한데 실수가 많고 플레이가 거치고 정교하지 못하고 마운드가 약하고 수비도 약하고 뒷심이 없다, 뭐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서튼 감독은 그 롯데야구의 디테일에 대해서 좋은 질문이라고 받으면서 관련 이야기를 했다는데 디테일이 결국 서튼 감독의 그 야구의 키워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작년에도 많이 강조를 했고요. 근데 이런 디테일이 이제 섬세한 플레이, 한 점 더 내는 플레이, 한 점 더 주지 않는 플레이, 한 베이스 더 가는 플레이, 원아웃 더 잡는 플레이, 뭐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항상 가야구에 진출을 해도 이제 큰 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고, 결정적인 페넌트레이스 경기에서도 결국은 이 한 점 승부가 안 되다 보니까 큰 성과를 내지 못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을 해나가는 게
서튼 감독의 디테일 야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튼 감독은 디테일을 화두로 파트별로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예컨대 투수들의 경우엔 슬라이드 스텝을 줄이고 있고 또 공격에서는 과감한 베이스 러닝으로 한 베이스 더 가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두 다 느끼셨을 거예요. 올해 시범 경기를 쭉 지켜보시면서 한 베이스 더 가는 거는 진짜 많이 보셨을 거고 슬라이드 스텝 같은 경우에도 많이 간결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장이 커진 것도 이제 우리가 가려는 방향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스몰볼에 좀 더 비중을 두면서 번트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난해에는 시즌모드가 38개로 9회에 그쳤지만은 올 시즌은 뭐 도루와 번트 이런 것들이 많이 작실히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시범 경기를 통해서 일단은 홈런은 어느 정도 버리고 대신 2루타와 한 베이스 더 가는 주루에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소위 클러치 에러나 아니면 진짜 뒷골 잡게 만드는 어탱이 없는 그런 수비가 없었고 주루면에서도 한 베이스 더 가는 러닝 그 주루 플레이를 주문을 하다 보니까 과감하게 뛰다가 죽는 케이스도 많이 나왔고 견제수도 많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규 시즌에서 남아도 조금 그 자제가 되지 싶어요. 왜냐면은 시범 경기에서는 코칭 스태프 쪽에서 과감하게 뛰어라는 부분을 워낙에 주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온 것 같고 정규 시즌에는 견제사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거고 그래서도 안 되겠죠. 물론 견제사는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가 진루를 하다가 죽는 건 괜찮은데 견제사를 당하는 건 진짜 치명적이니까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도 달라진 모습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또 서튼 감독이 시범 경기 거의 종료를 앞두고 어린 선수들 활약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행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최준용 선수가 선발로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판타스틱 했다면서 첫 2이닝 동안 훌륭한 투구를 펼쳤다. 자신이 생각한 계획대로 실행하는 경기력을 보여줬다. 굉장한 모습이었다면서 이인복 선수에 대해서도 투심의 움직임이 더 좋아졌고 슬라이더 등 변화구 제구도 잘 이뤄졌다. 투심이 홈플레이트 양쪽 구석으로 제구가 잘 이뤄지는 모습이었고 4이닝 동안 굉장히 효율적인 투구를 펼쳤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김원중 선수의 초반 공백에 대해서는 팀이 강해지려면은 선발뿐만 아니라 불펜도 강해야 한다. 선발 불펜 구성원들을 잘 조합해서 강하고 균형 잡힌 콤비네이션을 만들라고 논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조세진 선수의 개막 엔트리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을 보는 중이다. 조세진은 굉장히 좋은 스프링 캠프를 보내고 있다면서 시범 경기와 정규 시즌은 다르고 조세진이 하지만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도 충분히 통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칭찬과 함께 또 서튼 감독 특유의 그 뭐랄까 보호 인터뷰 그러니까 의중을 굳이 티내지 않고 약간 그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면서도 모범적인 인터뷰 스킬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린 선수들이 하나같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잘하고 있어서 감독으로서 기쁘다면서 우리 팀이 추구하는 챔피언십 문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어린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막간은 그 경기 얘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장두성 선수에 대한 짧은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그 시범 경기 진행되면서 봤을 때는 아마도 퓨처스에서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고승민 선수하고 신영수 선수가 확실하게 일단 외야에서 엔트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한 자리 정도 외야에서 더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자리를 장두성 선수가 먹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은 그 겨울 동안 정말 거의 아들처럼 자중호 선수를 키워하는 김평호 코치는 장두성이 선발 외야수로 나가는 것이 수비와 주류면에서는 분명히 큰 힘이 된다. 하지만 타격을 무시할 수는 없다. 타격은 내가 어쩔 수 없는 분야라면서 아무래도 타격에서 앞선 선수들이 먼저 기회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선수들도 이를 앙보고 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성적을 낸 선수들에게 기회가 우선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선택은 감독님이 하시는 것이라면서 장두성이 주전에서 밀린다면 대주자나 대수비를 시작해서 입지를 넓혀야 할 것이다. 롯데에서 가장 빠른 선수라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현재로서는 대주자로서의 역할밖에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수비 부분도 발이 워낙에 빠르고 수비 범위가 넓긴 하지만 시범 경기를 통해서 봤을 때는 타구 판단 면에서 조금 아직은 덜 익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리고 어깨가 강한 편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1군에서 뭔가 역할을 부여받기는 조금 뭐랄까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주자와 대수비로서 완벽한 모습이 나와야지 본인이 약한 타격을 보완받을 수가 있고 사실 그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대주자 요원 이상으로서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워낙 외야에서 지금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장주성 선수가 당장 2군에 합류해서 활약하는 건 개인적으로는 보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워낙에 스피드에서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큰 경기나 한 점 승부에서 또 자신의 가치를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장주성 선수의 존재는 우리 팀으로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옵션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특히 한 점 내기가 필요할 때,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경기나 또 포스트시즌 경기에서는 이 확실하게 베이스를 훔칠 수 있는 선수의 가치가 엄청나게 크단 말이죠. 그래서 장수영 선수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계속 봐야 되겠지만은, 어찌됐건 이런 슈퍼 대주자 조커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 팀으로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이제 그 경기 얘기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삼성과의 경기였고 2대1 무승부였고요. 일단 라인업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롯데자이언츠는 1번 유격수 박승욱, 2번 2루수 안치홍, 3번 좌익수 전준우, 4번 1루수 정훈, 5번 중견수 피터스, 6번 지명타자 이대호, 7번 3루수 안동희, 9번 8번 우익수 고승민, 9번 포수 안중열 선수였고, 선발은 반지 선수였고요. 오늘 이 라인업이 아마 개막전 라인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거의 뭐 이제 베스트 라인업을 꾸려서 나왔고, 보면은 고승민 선수가 일단은 우익수 경쟁의 최초 승자로 이제 자리를 잡는 느낌이에요. 지금 봤을 때 워낙 타격감도 뜨겁고 수비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 타율이 5할이고 OPS가 2.233입니다. 예, 2.233으로 뭐 20타수 10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루타 3개고요. 그래서 또 보이넷도 4개고 삼진 3개로서 볼선비도 좋습니다. 그래서 고승민 선수가 수비에서도 기대보다 훨씬 더 잘해주면서 일단 우익수 자리를 차지한 것 같고, 포수는 일단 안중열 선수가 오늘은 이제 나왔는데 지시환, 정복은, 안중열 선수 전부 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은 현재로서는 안중열 선수가 셋 중에 가장 좀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또 뭐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타격적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3포수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긴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지시환 선수의 방망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포수가 아니라 대타로서도 가치가 충분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포수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박승욱 선수가 이제 결국 이제 개막전 유격수에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게 주전 유격수란 뜻은 아니고, 일단 이학수 선수가 아직 100% 올라온 상태가 아니고 배성은 선수도 좋긴 한데, 현재 폼만 봤을 때는 박승욱 선수가 가장 좋은 게 맞거든요. 수비도 무리가 없이 잘해주고 있고요. 지금 3할 3리 타율의 OPS 0.77호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33타수 10안타 2루타 2개 3루 탄개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정도 성적만 기록해도 사실은 기대에서 한참 차고 넘친 성적이고, 어쨌든 뭐 타율이 초반보다 좀 떨어지긴 했지만 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리고 방망이 돌리는 거 봤을 때는 박수호 선수가 충분히 지금 감이 좋은 상태고, 그 다음에 수비에서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선발에서 그 개막전 선발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나머지 선수들은 사실 우리가 익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라인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일단 경기 상황으로 가서 보자면은 오늘은 조금 이제 제가 메모를 해봤는데요. 일단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2점이 나왔고 5안타를 때렸고, 사실 보이넷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삼성 투수들이 무사사구 경기를 했고, 근데 또 에라는 또 범하지 않아가지고 좀 깔끔한 경기를 계속했습니다. 올해 시범 경기에 제일 좋은 점은 에라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에라가 있어도 그게 클러치 에러가 되진 않는다는 그 점이 가장 만족스러운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이넷이 오늘 5개이긴 했는데 옛날처럼 약간 보이넷 슈어로 경기를 내주는 경우도 이번 시범 경기에서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그 우리 팀 야구의 그런 질적 성장을 했구나, 그런 부분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상황으로 가보자면은 일단은 1회 말에 먼저 실점을 하게 되는데, 뭐 김상수 선수 3루타, 김지찬 1루수 땅볼인데, 사실은 워낙에 김지찬 선수가 빠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정훈 선수의 1루 대시 후에 그 다음에 반지 선수 베이스 커버 들어가서 토스하는 과정이 뭐 군더더기가 있진 않았는데, 김지찬 선수가 워낙에 빠르니까 이게 안타가 됐고요. 그리고 피렐라 선수가 좌익수 싱플라이 치면서 삼성이 선취 득점을 하게 됩니다. 근데 2회 초에 굉장히 또 집중력 있는 타격을 보여줬어요. 사실 이번 시범 경기에서 가장 우리 팀이 달라진 점이 탄스 상황에서 모두의 집중력이 좋아졌다는 점인데, 1사 후에 피터스 선수가 3루 송구 실책으로 2루까지 진루를 하고 이대호 선수 1, 2간 자전 안타를 치는데
우익수 김지혁 선수가 부정확한 송구를 하면서 악송구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면서 피터스 선수가 들어오면서 피렐라가 아니고 피터스죠. 예, 피터스 선수가 들어오면서 1대1로 동점을 만들고 1사1루 상황에서 한동희 선수가 유격수 쪽 빠져나가는 타구를 치는데 사실 이게 안타가 돼야 되는 타구인데 김지현 선수가 굉장히 넓은 수비 범위로 잡아내고 또 하필 1루 주자가 이대호 선수였기 때문에 2루에서 포스아웃 당하면서 네, 아웃을 당하게 되지만 여기서 사실은 이제 공격이 수미주구 수가 있는데 고승민 선수가 또 VC를 살려요. 고승민 선수가 2사 1루 상황에서 자전 안타를 치면서 2사 1루로 만들고 2사 1, 2루로 만들고 안중현 선수가 자전 안타를 치면서 또 득점을 하게 되는데 좌익수 피렐라 선수가 또 1루 쪽으로 좀 많이 치우치는 악송구를 하면서 2루로 뒤집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타격이 이어진다면은 우리 팀이 굉장히 강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사실 우리는 이런 야구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특히 이렇게 상대방의 호수비로 뭐랄까 공격의 흐름이 끊기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승민 선수가 VC를 살렸고 안중현 선수 집중력 있게 연속 안타를 쳐내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그 고급 야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회 말에는 삼성이 바로 이제 반격을 하게 되는데 일단 삼성도 굉장히 빠른 야구를 해요. 무사 1, 2루 상황에서 이현석 선수가 의육수 쪽 뜬공을 치는데 강민호 선수가 태그업을 해가지고 3루로 진루를 합니다. 예, 강민호 선수도 대단히 느린 스피드이지만 또 3루 진루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포수 앞에 공이 떨어진 사이에 김홍건 선수도 또 2루까지 진루를 하면서 1사 2, 3루를 삼성이 만들었고 삼성도 대단히 기동력 야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랄까 다시 트렌드가 뻥야구에서 아무래도 공인구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다시 조금 바야구 달리는 야구 쪽으로 우리나라 야구 트렌드가 조금 다시 옮겨가고 있지 않나 싶고 개인적으로는 뻥야구도 좋지만 이런 달리는 야구가 더 재미있다고 보거든요. 더 흥미진진하고 눈을 뗄 수 없는 재미가 있고 특히 직관 갔을 때 훨씬 더 재미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그 삼성도 이렇게 그 동점을 바로 만들게 됩니다. 동점 만들게 되고 근데 3회 초에 사실은 바로 또 우리가 그 뒤집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점수를 못 내면서 오늘 경기의 득점이 여기서 끈꺼버렸어요. 선두타자 안치홍 선수가 좌중간 가는 2타를 치고 전준우 선수가 유격수 땅볼로 진루타를 치면서 1사 3루를 만들었죠. 사실 가장 좋은 팀 배팅이었고 사실은 점수를 내기 가장 편한 상황이 1사 3루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무사 3루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무사 3루보다 1사 3루가 더 마음이 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1사 3루가 가장 득점을 내기가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훈 선수가 내야 뜬공으로 물러내면서 아쉽게 득점을 하지 못했고 피터스 선수도 이걸 타고는 타구 질은 괜찮았는데 육수 정면으로 가면서 이제 아웃이 되면서 1사 3루의 가장 좋은 찬스가 무산이 됐고 그래서 이 2점이 오늘 그냥 굳어버렸습니다. 더 점수를 내지 못하고 그리고 5회까지 이제 뭐 진행이 됐는데 사실 뭐 반주 선수의 투구를 이때까지 감상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특히 오늘 경기는 이제 100%로 던졌을 것이고 오늘 그 반주 선수 기록을 보면은 6이닝 동안 80개를 던졌어요. 딱 80개를 채우고 내려갔고 5피안타 2시점 2자책 2사사구 5삼진을 기록을 했는데 아마 반주 선수도 올 시즌 내내 이 정도의 성적을 기록할 것 같아요. 매 경기 꾸준하게. 네. 그래서 반주 선수의 투구를 제가 보면서 좀 느낀 게 뭐냐면은 꼭 채찍으로 공을 휘두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되게 그 감기는 느낌이 차이지고 그 다음에 찰싹찰싹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뻥뻥 이런 느낌은 아니고 찰싹찰싹 이런 느낌인데 투구를 보면서 진짜 막 대포알 같은 공을 던지는 투수들은 보면서 와, 이 너무 좋다, 너무 강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 이제 최건 선수라든가 아니면 오늘 경기에서는 삼성의 이승원 선수나 김윤 선수도 그런 공을 보여줬는데 반지 선수는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갖다 박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투구로 보면 굉장히 날카롭게 채찍처럼 이제 감기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매력적인 투구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사실 반지 선수의 경기를 몇 경기 보고 있으니까 막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투구가 재미있진 않거든요. 다이나믹하고 이런 느낌은 없는데 편안해요. 그냥 계산이 서고 그냥 6이닝, 7이닝을 그냥 뭐 2, 3실점 안쪽으로 틀어 막아줄 것이라는 그런 편안한 투구를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제일 좋은 투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좋은 투구를 했고 개막전 선발로서 아마 낙점이 될 것 같은데 뭐 무리가 없는 투구를 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회부터 이제 양 팀의 불펜 투수가 나와가지고 뭐 삼성의 김윤수, 이승원 선수도 너무 좋은 투구를 보여줬고 롯데 최근 선수도 너무 좋은 투구를 보여줬는데 일단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타 팀이지만은 사실 저는 오늘 그 삼성의 투수 이승원 선수의 투구가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뭐 타 팀이지만 좋은 투구는 또 칭찬을 해야 되는 편인데 일단은 구속도 150 이상 나오기도 했지만 로케이션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페이스트볼에. 그래서 특히 이대호 선수 삼진 잡는 공은 이대호 선수가 루킹 삼진을 당할 정도로 네 정말 손이 댈 수 없는 그런 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을 시즌 중에 계속 던진다면 이승현 선수도 공략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갑자기 그 삼성 이승현 선수의 작년 성적이 또 궁금해지는데 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92년생. 이승현 선수도 나이가 많군요. 예. 이승현 선수도 벌써 나이가 이제 31살이고, 지난 시즌에는, 54.1이닝 3.48. 네, 기록을 했습니다. 8호에도 기록했고요. 지난 시즌, 15호에도 기록했네요. 지난 시즌에도 이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올해도 기대가 됩니다. 네, 이승현 선수. 그리고, 김윤수 선수 같은 경우에도, 워낙 파이어볼러로, 네, 그 유명한 선수인데, 오늘도 154까지 던졌고, 비록 아직 미안의 대기로 불리고 있습니다만 지난 시즌은 6.63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자책. 그리고 2020년 시즌에는 58이닝 동안 12호율을 기록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전성기를 구가했는데 김윤수 선수도 너무나 이제 공이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또 타팀이지만은 우리가 좀 기대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최건 선수도 뭐 굉장히 좋은 투구를 보여줬는데 일단 최건 선수 같은 경우에는 7회에 등판을 했고요. 제가 잠깐 다른 페이지로 갔는데 최건 선수는 이날 또 투구 기록 한번 보면은 이렇습니다. 최건 선수는 1이닝 동안 2, 3진을 잡았고 네, 주자를 출루시키지 않고 18개 투구수를 보여줬는데 이날 조금 더 투구를 자세하게 이 중계를 통해서 보자면은 152까지 직구가 형성이 됐고 커브와 직구를 섞어서 던졌는데 직구로 삼진을 잡아냈고 한 개는 커브로 잡아냈는데 체인지업도 한 개 던졌네요. 근데 오늘 경기에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점은 지난 등판에서는 그 커브 제구가 잘 안 되고 직구 제구만 잘 돼가지고 직구로 거의 승부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반대로 커브 제구는 굉장히 잘 됐는데 제구 패스트볼이 조금 날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좀 오히려 타자 입장에서 더 무서운 이 150 넘는 직구가 어디로 갈 줄 모르다 보니까 더 무서운 느낌이었고 커브 같은 경우에도 약간 빠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했는데 그 커브의 각이 워낙에 약간 그 우타자 기준이면 바깥 이렇게 약간 최건 선수 커브가 재미있는 게 커브는 보통 요런 느낌으로 가잖아요. 네, 제가 각도가 안 되는데 네, 이게 각도가 어찌해야 되냐? 예, 각도가 요런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 그냥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최건 선수의 커브는 워낙에 힘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 느낄 때는 약간 올 때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느낌? 그러니까 약간 무슨 모양이라고 해야 돼? 약간 요런 느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볼록 이제 톡 튀어나왔다가 이렇게 가는 느낌인데 그래서 제가 제목도 튀는 그 최저건이라고 했는데 근데 커브가 사실 패스트보다 더 매력적이고 위력적인 것 같아요. 패스트볼에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최근 선수가 올 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참 뭐 예측은 할 수가 없지만 확실한 거는 우리 팀에서 정말 좋은 선수를 잘 데려왔고 등판할 때마다 우리가 뭔가 그 설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투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구가 들쑥날쑥하는 부분은 올해 바로 해결되진 않기는 할 거지만 올해 타자 입장에서는 약간 이 시한폭탄 같은 제구가 약간 공포가 아닐까? 네, 이런 생각도 약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회 말에 이제 2대2 상황에서 무사 1루에서 이강준 선수가 올라왔는데 이강준 선수가 시범 경기 내내 참 많은 기회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강준 선수도 오늘 기록을 한번 보자면은 요러한데요. 이강준 선수도 오늘 1이닝 동안 1피 안타 맞고 1사 사구 1삼진 잡으면서 경기를 매주 지었고 이번 시범 경기에서 올 시범 경기에서 7.1이닝이나 투구를 했어요. 네. 5경기를 등판해서 7.1이닝이나 투구했고 시범 경기의 전체 기록은 네. 잠깐만요.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화면 분할을 제가 이렇게 놔가지고 안 보이는군요. 네. 보여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네. 그런데 7.1이닝 동안 1패 1홀드 3타의 3진 7피안타 42.2보이넷 244구 내줬고 WHIP가 1.23 기록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도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약간 놀란 게 생각보다 보이넷이 별로 없네요. 449가 3개밖에 안 돼요. 저는 사실 이광준 선수가 나올 때마다 보이넷을 내주는 느낌이었는데 생각보다 보이넷을 많이 내주지 않았고 평균 자책도 생각보다 낮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개인적인 체감은 WHIP도 1.23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나올 때마다 사실 이광준 선수가 조금 너를 뛰는 느낌이었어가지고 안정감을 별로 느끼지 못했는데 기록은 또 괜찮게 나오고 있고 사실 그 서튼 감독의 약간 그 픽을 받은 느낌이거든요. 이광준 선수가 굉장히 많은 기회를 부여받고 있고 오늘 경기에서도 그 김태균 선수 643 병살로 잡아냈고 물론 이거는 박승우 선수, 박승우, 김민수, 키스톤 코미가 굉장히 깔끔하게 물 흐르는 듯한 수비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하지만 이렇게 병살타 잡고 나서 2사후에 박승규 선수한테 스트레이트 보이넷, 김호재 선수한테 우전 안타 내주면서 2사 1-3 룰을 위기를 또 한 상황에서 또 김동규 선수를 147kg 삼진으로 잡으면서 2대1로 경기를 마치는 모습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거를 그 아스트랄하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옛날에 두산의 정재훈 선수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스트랄하다는 게 뭐 좀 쫄깃쫄깃하게 경기를 한다는 뜻이기도 한데 정규 시즌에서도 아마도 기회는 계속 받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언더핸드 사이드암 계열로서 150에 가까운 공을 던진다는 거 굉장히 매력적이기도 하고 우리 팀의 투수 구성상 지금 뭔가 이강준 선수가 가장 많은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 사이드암이기 때문에 아마도 불펜에서는 불펜의 다양성을 위해서로도 아마 개막 엔트리에 진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좀 이런 널리 뛰는 모습이 점차 좀 안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좀 느낀 거는 한 경기 내에서도 그리고 타자가 바뀔 때마다 약간 제구가 널리 뛰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경험을 쌓으면서 점점 좋아지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약간은 좀 쫄깃한 맛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 싶고 개인적으로 이광준 선수를 보면은 옛날에 이완기 선수가 좀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이재율 코치로 개명을 하고 또 코치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완기 선수가 2005년에 딱 고조신으로 등장했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약간 꽃미남 스타일의 앳된 미남 스타일이었고 물론 좀 느낌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투구 스타일도 빠른 공을 던지는 사이드암 선수였는데 약간 그런 느낌을 받고 있지만 이한기 선수보다 더 길게 더 오랫동안 더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광수 선수는 그리고 뭐 워낙에 또 이광수 선수도 잘만 하면은 또 스타성이 있는 선수니까요. 또 많은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은 경기가 뭐 이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타선에서는 오늘 5안타밖에 기록을 못했는데 안타를 기록한 선수는 안치홍 선수, 피터스 선수, 이대호 선수, 고승민 선수, 안중현 선수가 안타를 기록을 했고 투수진에서는 반즈, 최건, 김도규, 강용구, 이강준 선수가 이어 던지면서 반즈 선수가 이 시점을 했고 나머지 선수들은 다 무실점으로 잘 막아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아이고 롯데야 오늘 312회였고요. 3월 28일 삼성전 경기 소식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제 내일 마지막 시범 경기를 하게 되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발 투수가 누구일지 제가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안 봤던 것 같기도 한데 확실하진 않은데 박세웅 선수가 나올지 아니면 뭔가 다른 선수가 또 기회를 받을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반즈 선수가 오늘 나온 걸로 봐가지고는 박세웅 선수가 나오고 마지막 점검을 마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정말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토요일에 개막을 4월 2일에 개막을 하니까 진짜 며칠 안 남았는데 아니지 잠깐 개막을 4월 9일에 하죠. 순간적으로 헷갈렸습니다. 야구 개막전 4월 2일이네요 4월 2일에 개막이면 박세웅 선수를 내일 안 쓰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요. 화요일이니까 수, 목, 금, 토잖아요. 이러면은 박세웅 선수를 안 쓰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월요일에 등판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일요일에 등판을 아마 할 거기 때문에 안 쓰는 게 맞는 것 같고 반즈 선수도 월요일에 나왔으니까 화, 수, 목, 금 토요일에 5일째 등판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박세웅 선수도
내일 나와도 5일째 등판이긴 하니까 딱 로테이션 들어가는 건데, 로테이션 한번 걸러줄지 아니면은 정규 시즌처럼 로테이션을 딱 맞춰가지고 진행을 할지는 내일이 돼보면 알겠죠. 아무튼 설레는 마음으로 시즌 개막을 기다리게 되는 것 같고, 근데 약간 찜찜한 게 제가 플렉스 티켓을 사놨는데 왜 그 롯데 자이언츠 어플상에서 내 플렉스 티켓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게 그 아직 티켓 예매 시스템이 안 열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단히 찜찜합니다. 예, 하루빨리 저의 플렉스 티켓을 어플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15만 원이나 결제를 했는데 안 보이니까 이게 뭐 돈이 어디로 갔나 싶습니다. 예, 아무튼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아의 우피였습니다. 예, 봐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윈더 모먼트 롯데 자이언츠.